안녕하세요. 문터 걷는 기초 논리학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추론규칙 하루에서 참이다 넣기, 참이다 없애기, 거짓이다 없애기. 추론규칙 이틀에서 이거 넣기, 이거 없애기, 이거나 넣기, 이거나 없애기. 추론규칙 사흘에서 이면 없애기, 이면 넣기. 총 9가지 추론규칙을 배웠어요. 논리연산자 5개마다 넣기 규칙도 없애기 규칙도 있는 것 같죠? 네, 그렇게 10개의 추론 규칙이 있고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건 거짓이다 넣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이다 넣기를 배우기 전에 먼저 모순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모순은 다이어, 즉 뜻이 여럿인 단어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모순의 첫 번째 쓰임.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문장이 모순관계라면 어느 하나가 참일 때 반드시 다른 하나는 거짓이고 또 어느 하나가 거짓일 때 반드시 다른 하나는 참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문장과 그 문장의 거짓이다 문장, 즉 부정문이 서로 모순관계예요. 어떤 문장과 그 문장의 부정문은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혜왕 선생님의 강의는 재미있다와 이혜왕 선생님 강의가 재미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는 서로가 서로의 부정문 관계이므로 모순 관계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도 모순 관계입니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는 연필을 쓰는 학생이 있다는 뜻이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연필을 쓰는 학생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는다와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 또 모순관계입니다.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연필을 쓰지 않는 학생이 있다는 뜻이고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는 연필을 쓰지 않는 학생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순의 두 번째 쓰임. 어떤 문장이나 문장들 혹은 개념에서 모순관계인 두 문장이 도출된다면 모순이 나온다, 모순적이다, 모순이 있다 혹은 비일관적이다, 일관적이지 않다 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둥근 사각형은 모순적입니다. 이 도형은 둥글다 와 이 도형은 둥글지 않다가 동시에 도출되니까요. 이처럼 모순관계인 두 문장이 도출되므로 둥근 사각형은 모순적입니다. 이혜왕은 남자이면서 남자가 아니다도 모순적입니다. 이거 없애기를 통해 이혜왕은 남자이다와 이혜왕은 남자가 아니다라는 모순관계인 두 문장이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모순적인 문장이나 개념의 특징은 참이 되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둥근 사각형은 그 모습을 아무리 상상하려 했어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자연수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상하려 했어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자연수라고 생각한 수에 1을 더하면 그보다 더 큰 자연수가 도출되니까요. 이처럼 가장 큰 자연수는 자연수 가운데 가장 크다도 도출되고 또 모순관계인 가장 큰 자연수는 자연수 가운데 가장 크지 않다가 추론되므로 가장 큰 자연수는 모순적입니다. 모순의 세 번째 쓰임. 모순은 창, 모, 방패, 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던 이야기에서 유래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상인이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또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리지 않는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듣던 손님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고 상인은 아무런 대답도 못했다고 해요. 이렇게 말해도 거짓말, 저렇게 말해도 거짓말이 되니까요. 즉 자기 말들이 함께 참이 되는 세계를 도무지 상상할 수 없으므로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빗대서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을 모순이라고도 합니다. 모순에 빠졌다는 식으로 흔히 쓰고 모순 대신 딜레마라는 단어도 쓰곤 하는데 딜레마에 대해서는 뒤에서 매우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마지막 추론 규칙인 거짓이다 넣기를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